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12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다우지수는 104.53포인트 하락한 27,686.91에 S&P 500은 26.78포인트 하락한 3,333.69에 나스닥은 185.53포인트 하락한 1782.82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뒤덮었습니다. CNBC는 러시아가 안전한 백신을 그렇게 빨리 개발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백신 개발에 낙관론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후반 다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주목했습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은 추가 부양책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며 은행이나 에너지, 크루즈사처럼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주가는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지만 투자자들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 주식을 매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콜라스 브룩스는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은 전날 온스당 4.6% 하락한 1946.30의 거래를 마쳤으며 WTI 원유는 배럴당 0.4% 하락한 41.77달러, 브렌트유도 한때 배럴당 0.7% 하락한 44.66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11일 코스피는 32.29포인트 상승한 2418.67로 마감했으며 개인은 1740억 원을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1,503억 원, 4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LG생활건강이 8.86%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LG화학도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사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4.28% 올랐으며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 SDI, 카카오 등은 모두 약보합세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53% 하락한 860.23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개인이 2,09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6억 원, 1,56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KMW, CJ ENM이 상승했고 시젠,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등은 하락했습니다. 11일 OECD는 2020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노년 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하고 잠재 성장률 3%에서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 기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 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코엔 과장은 한국의 재정은 현재 건전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여력이 있다고 했고 안드레 한국 담당은 한국 신용등급은 프랑스나 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건실한 재정정책을 유지해온 덕분이고 이번 위기에서 활용할 재정적 여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위기에도 소득 보전, 공공유지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등에도 비정규직,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진위 개수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고용시장과 낮은 생산성, 일과 생활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으며 다른 회원국 대비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측면에서 봐도 OECD 중 가장 큰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OECD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OECD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OECD에서 리투아니아,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이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노동 집약적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약세를 보인 것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 CEO는 최근 공개행사에서 9월 15일을 기해 자사 모바일 AP 기린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일은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반도체 위탁 생산을 봉쇄해야 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며 설정했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위 CEO는 다음 달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40이 기린칩을 탑재한 마지막 제품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그동안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고사양 AP 칩인 기린을 개발하고 대만 TSMC의 제작을 의뢰해왔지만 미국의 제재로 기린 생산을 맡길 곳을 찾기 어렵게 되자 AP 자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CEO는 화웨이는 10년 이상 칩 개발에 노력을 쏟아온 터라 이번 결정은 회사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화웨이 스마트폰은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완제품 및 부품 시장 모두에서 시장을 확장할 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등에서 점유율을 늘린다면 글로벌 1위 위상을 굳힐 수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가 AP를 비롯한 모바일용 반도체를 다른 회사 완제품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된 만큼 반사이익이 삼성전자에 돌아올지도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AP칩 엑시노스를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해 자사 및 일부 제조사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으며 퀄컴, 미디어텍 등과 더불어 화웨이와 거래를 틀 수 있는 유력 제자로 꼽히며 삼성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지목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주요 품목이기도 합니다. 11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25만 6천 톤의 4공장을 설립한다며 기존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였던 3공장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공장 건설에 1조 7,400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며 회사 자본인 4조 3,545억 원의 약 40%에 달하며 4공장은 총 면적 약 23만 8천 제곱미터로 1, 2, 3 공장 전체의 연면적 2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김 사장은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과 더불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 생산, 위탁 개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제4공장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위탁 생산 공장 건설에 맞춰 임직원 1,800여 명을 추가 채용하고 별도 건설 인력 6,400여 명도 고용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은 제4공장 증설 투자와 병행해 인천 송도 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안에 10만 평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4달, 늦어도 연내에 평택의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래 신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8년에 3년간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AI와 5G, 이동통신,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 등의 미래 성장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5% 증가, 매출은 5조 9,209억 원으로 7.4%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300% 개선된 1,5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예측한 수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며 CJ제일제당이 기록한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부문별로는 식품사업 매출이 전년 2분기 대비 12.1% 증가한 2조 1,910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 슈안스 매출 1,228억 원을 포함해 해외 식품 매출이 26% 늘어난 1조 485억 원을 기록했으며 국내에서는 집합 트렌드 확대로 가정 간편식 판매가 늘며 외식 감소에 따른 기업 대 기업 매출 축소를 상쇄했습니다. 식품사업의 영업이익은 134% 늘어난 1,2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 매출은 7,429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수익 품목 비중이 늘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영업이익은 87% 늘어난 1,1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료와 축산 부문인 CJ 피드앤케어 매출은 전년 2분기 대비 8% 늘어난 5,269억 원을 거뒀으며 영업이익은 64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에 나선 게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장기 불황을 대비해 양적 성장이 아닌 안정적 수익성을 동반한 혁신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캐시카우를 중심으로 경영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핵심 제품과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적 R&D 투자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일 하나솔루션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2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2% 감소한 1조 9,564억 원, 당기순이익은 541% 증가한 1,473억 원으로 각각 잠정짓게 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엔 태양광 부문이, 2분기엔 케미칼 부문이 각각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배경엔 자회사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한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의 지분 상장에 따른 평가차익 97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하나솔루션은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케미칼 부문은 매출액 7,811억 원, 영업이익 928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저유가로 주요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액이 지난해 2분기보다 13% 줄긴 했지만 원료 가격도 함께 떨어지며 매출이익은 30% 증가하였습니다. 큐셀 부문의 경우 매출액은 6% 감소한 7,428억 원, 영업이익은 70% 증가한 524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의 매출액은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가 가동 중단한 데 따라 30% 감소한 1,492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나솔루션 측은 3분기 전망에 대해 케미칼 부문은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지속되고 큐셀 부문은 주요 시장 점진적 수요 회복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첨단 소재 부문은 국내외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폴리 염화 비밀 사업이 3분기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장 중요한 수입국인 인도가 5월부터 락다운을 해제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중국과 인도, 동남아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양한 경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소식과 빠른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